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날씨가 이제 또 선선해지고 있어요. 자, 이런 날씨에 또는 이런 계절에 가장 어울리는 헤어컷이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생각도 있겠지만 오늘은 굉장히 인기 그룹이죠, 그죠? 인기 그룹인데 그 그룹의 한 멤버인 카라라고 혹시 다 아시겠지만 카라의 멤버인 니콜의 스타일. 그래서 긴 머리에 단발이에요. 그래서 쉽게 해서 단발 길이지만 어깨선을 닿는 그 정도 길이에서 끝이 좀 가벼운 그런 스타일의 헤어컷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 오른쪽에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질이 좀 얇아요. 얇은 상태에서 카라의 니콜 같은 경우는 앞머리가 좀 무겁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좀 가벼워요. 그리고 커트로 봤을 때 랭스 자체가 그 길이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크게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겠지만 변화를 좀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왼쪽에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모질이 굉장히 굵으면서 많으면서 그리고 약간 곱슬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들 이야기 반곱슬인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길이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길이에 맞추어서 앞에 길이도 그래서 프론트의 스타일도 맞추고 렌스도 그 길이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는데 오늘의 커트 방식은 이때까지의 어떤 커트에서 조금 벗어나겠습니다. 보통 가위로 다 잘랐지만 오늘 커트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끝을 좀 가볍게 하기 때문에 레이저를 이용해서 커트하는 방식도 알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레이저를 사용한 컷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모든 커트도 그렇겠지만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섹션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아웃라인, 즉 아웃라인을 가장 쉽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만약에 가위를 한다면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레이저를 사용해서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레이저를 이용해서 아웃라인을 정하는데 당연히 가위보다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사용해서 하실 때는 잡은 상태에서 끝쪽만 가볍게 당겨주면 됩니다. 자, 당겨서 내가 원하는 길이에서 맞추어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장점이 모발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한 번만 잡아줘도 충분히 가이드가 설정이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잡아서 아웃라인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레이저 컷을 하게 되면 참 편리한 것이 일단은 어떤 텍스처에 별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텍스처에 별 느낌이 없이 가지만 커트가 거의 아웃라인, 즉 랭스는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랭스가 정리가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모발은 좀 더 가볍다는 거죠, 저 스타일은. 그래서 잡아서 다시 사선으로 잡아줍니다. 사선으로 잡아서 잡은 상태에서 가볍게 긁어주는데 형태선은 망가지면 안 되겠죠, 그죠? 가볍게 잡아줍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섹션을 다이아고널로 나누었죠. 그런 상태에서 레이저가 만약 90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원하는 길이보다 많이 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레이저는 45도 정도 눕힌 상태에서 스무스하게 잡아줘야만이 내가 원하는 이 랭스는 파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이프 쪽은 어때요? 사이드보다는 감이 많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서서히 천천히 슬로우로 자, 슬로우 천천히 커팅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발이 얇은 상태에서 레이저가 들어갈 경우 굉장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자, 이런 상태에서 레이저를 어디에서 사용을 하느냐, 끝을 사용하느냐 또는 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모발의 양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면요, 이런 위험할 때는요, 레자를 끝쪽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자르고자 하는 양은 남아 있습니다. 즉, 요 앞쪽, 이게 약 5cm가 된다면 앞쪽에 1cm 또는 2cm만 사용을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이 그렇죠. 그죠? 아무리 좋은 영양을 갖고 있어도 사용할 줄 모르면 그거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사용하든지 간에 정확한 사용 방법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이시죠? 그죠? 자, 천천히 슬로우. 자, 그럼 이쪽은 어떻게 하냐? 이쪽도 당연히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잡은 상태에서 레저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발은 안으로 굽어갑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생각해서 레저는 이렇게 넣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보이시죠? 그죠? 천천히 잘라야 됩니다. 잡은 상태에서 천천히 또다시 잡아서 레저를 천천히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만 해도 벌써 아마 아웃라인이 완전히 커트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커트의 장점은 빨리 커팅을 할 수 있다. 왜냐? 레저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레저의 장점은 뭐냐면요, 길이와 형태선을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은 뭐가 있습니까? 모발에 데미지가 많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레저를 사용한다면 절대로 2명 이상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레저를 사용하실 때는 깨끗한,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전혀 쓰지 않는 그런 레저 난로 사용을 하면 데미지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데미지가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남아있는 오버 섹션에 남아있는 부분이 모발의 반을, 그래 약 한 5cm 정도가 되죠. 그죠? 보시다시피 약 4에서 5cm 정도를 나누어 줍니다. 나눈 상태에서 레저 컷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분입니다. 얼마만큼 수분이 많으냐에 따라서 모발의 데미지는 한없이 차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똑같은 방법입니다. 똑같은 방법인데 여기서 이제 잡아서 똑같이 사선으로. 모발이 무거운 게 눈에 보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레저는 45도 이하로 눕어서 서서히 잘라준다. 왜냐하면 모질이 얇기 때문에 조금만 실수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길이보다 짧아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양보다 많이 커팅이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하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모발은 수분이 있음으로써 모발이 어때요? 붙어 있어요.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차하는 순간 원하는 양보다 많이 커트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천천히. 그래서 레저 사용은요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세상은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성과 악이 같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좀 비교를 하자면 그게 비교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헤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쉽게 커트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자칫 잘못하면 모발의 길이와 형태선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기존 길이가 짧아져 있었기 때문에 니콜의 스타일로 똑같이는 못 가지만 응용하는 스타일로 한번 가도록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근데 이때 이제 주의할 점은요, 오버 섹션에서 항상 주의할 점이 뭐냐면 마지막에는 가장 위쪽 이 부분의 모발은 커트를 안 합니다. 왜냐? 이 부분의 모발을 잘못해서 여기서 자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수처럼 머리가 씁니다. 그래서 항상 위에 어느 정도의 일부분은 남겨둔 상태에서만
커팅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그죠? 위에는 안 하죠. 자, 위쪽에 일부분은 남겨둬야 된다. 왜 남겨두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탑 부분의 모발은 우리가 바로 내면이 아니고 외면입니다. 이 속에 거는 내면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외형은 우리 눈에 바로 보입니다. 조금만 실수를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은 항상 남겨둔다라는 겁니다. 그럼 남겨두면 커트를 안 하느냐? 당연히 해야 되죠. 그때는 이제 모발을 완전히 말리고 난 다음에 질감치 처리할 때만 가볍게 잡아주면 됩니다. 고객들은 이런 고객이 참 많아요. 길이는 다소 짧거나 형태성은 다른데 그 머리를 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헤어스타일을 누구누구 머리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렇다고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변형적으로 하는 방법도 좋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뭐 정답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좀 전에 어때요? 위에가 좀 무거웠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맞아지고 있습니다. 앞쪽은요, 제가 드라이를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이 레이저 컷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단점은 있어요. 뭐냐? 자칫 잘못하면 내가 원하는 양보다 많이 커팅할 수 있다. 또는 내가 원하는 랭스보다 더 짧아질 수 있다. 라는 것을 명심하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드라이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보시면 항상 이런 문제가 있어요. 레이저로 컷을 하고 나면 제가 위쪽에 남겨뒀죠. 그죠? 남겨둔 부분에 웨이트가 생깁니다. 이 무게감이. 그래서 이 웨이트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일반적인 시저스, 그죠? 가위를 사용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여기서 만약에 질감 처리를 하게 되면 이 머리는 그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또다시 위에 머리가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로로 나누어서 바로 촉컷을 사용합니다. 촉컷.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컷을 할 수 있게끔. 자, 무게감이 느껴지는 부분에다가 잡아서 항상 주의할 점이 그겁니다. 이 고객들은 젖은 상태에서는 다니지 않잖아요. 그죠? 항상 마른 상태에서 다니기 때문에 모발을 완전히 건조시키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질감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세련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살롱에서의 그 느낌을 홈케어에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작업이거든요. 이런 게 있잖아요. 살롱에서는 너무나 헤어스타일이 예뻤는데 왜 집에서는 홈케어가 안 된다는 고객들이 대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젖은 상태에서 바로 드라이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버리면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그 형태성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사용하기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커트가 완전히 끝이 났다 손 쳐도 다시 한 번 더 말린 상태에서 질감 처리와 전체적인 느낌을 잡아줍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좀 전의 무게감보다는 떨어지고 있죠. 그죠? 형태성은 살리면서 웨이트는 사라지고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무거운 부분이 있으면 풀링 테크닉으로, 자, 보세요. 가위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건 뭡니까? 위에 머리는 유지를 시켜준다는 거죠. 길이는. 잡은 상태에서 무거운 부위. 자, 그렇게 했을 때는 결국은 이런 우리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머리를 가장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가위가 밑에서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죠? 항상 위에 머리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들어갔다.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발이 위에 있는 머리가 짧아져 있기 때문에 자칫 못해요. 뜨는 경우가 많아지고
또한 모발이 정리되지 않은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줄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해서 제거. 그래서 레이저라고 해서 레이저로만 다 치는 것이 아니라 부분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꼭 가위가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타일은 예를 들어서 누구 머리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머리와 똑같고 그 사람과 똑같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세상에 그런 스타일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응용이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저는 이제 질감 처리하기 위해서 안을 좀 치겠습니다. 볼륨감을 주고 싶을 때. 자, 커트가 끝이 났습니다. 제품을 발라서 스타일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커트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것은요, 레이저로 사용했을 때 주의할 점과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레이저를 사용해서, 레이저죠. 레이저가 아니고 레이저로 사용해서 아웃라인을 정할 때 이렇게 잡아서 선을 정했을 때와 제가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긁었을 때, 자 보세요. 지금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어때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즉,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끝은 부드러울 뿐이고요. 지금 이렇게 잘랐을 때에는 많이 움직였을 경우는 어때요? 끝이 꼭 테이퍼링, 붓끝처럼 이렇게 모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경우라면요,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왔을 경우엔 어떤 거냐면 모량이 많을 경우, 그랬을 경우에 오는데 단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했을 때 또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길이가 맞추기가 다소 어려워진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잡아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주의점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아웃라인을 정할 때에 하는 테크닉이고요. 그 다음,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서 청을 내고자 한다. 청을 내고자 할 때는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보시면요, 45도로 눕혀서 하면 어때요? 모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잘려나가는 게. 보시다시피. 한계가 있죠. 자, 두 번째 제가 잡아볼게요. 만약에 레이저 날이 이런 것이 아니라 세웠다. 자, 보이시죠? 그죠? 세운 상태에서 자르면 어때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잘랐었대요. 이렇게 파먹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레이저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바로 그겁니다. 가장 포인트가, 나는 길이는 자르지 않을 거야. 단지 모량만 좀 제거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는 누분 상태에서, 자 보세요, 누분 상태에서 해준다 라는 걸 명심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가 만약 이것도 다소 힘들어 라고 할 때는요, 레이저의 끝쪽 있죠, 끝쪽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랬을 경우는 이렇게 보면 어떤 한 부위, 자 보시면 이 부위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잡아주고 잡아주고 잡아주고, 그러면 결국 어떠냐, 잘리고 남아있고 잘리고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떨어뜨리면 무게감은 가장 많이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레이저의 각도에 따라서 형태선은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보면 어때요? 살아있죠. 근데 이 레이저 자체가 세워져 있다. 자, 이렇게 각도가 세워져 있다면 어때요? 완전히 커팅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파먹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항상 레이저 사용할 때는
눕혀서 사용을 해주라는 겁니다. 눕혀서. 보시다시피 눕혀서. 그런 상태에서 해주면 결국 어떠냐, 아웃라인은 남겨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레자 사용법 굉장히 편리하죠, 그죠? 편리한 만큼 위험 부담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사자성어로 이야기하자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쁘다. 그래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테크닉이 될 수 있습니다. 자,